안녕하세요. 부산 부동산 스타디오입니다. 1월 16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아파트 투자 이야기 하나요? 안물, 안금 이런 분위기 아닌가요? 한 글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10년 전에 현금 0.5억으로 대출 1.2억을 끼고 1.7억짜리 물건을 매수를 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까지 원금은 5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자는 80만 원씩 10년 동안 갚았습니다. 1억을 갚았습니다. 지금 한창 때 가격은 언제까 얼마까지 갔었냐면 이렇게 투입한 결과 한창 때 가격은 3.5억까지 갔었어요. 아파트 이야기 할 만 나겠죠. 근데 이것이 가격이 떨어져서 2.5억 정도의 실거래가 되고 있답니다. 아파트 이야기 1억을 날려버린 느낌이 들겠죠. 상당한 허탈감. 집값이 1억이 올랐을 때는 못 가진 사람들이 허탈감을 가졌듯이 지금 어중간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허탈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내 돈 5천만 원, 은행 돈 빼고 5천만 원 들어갔는데 집값이 3억 5천만 원까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시절이었죠. 엄청난 레버리지 투자를 한 거였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5년 후에 지금의 2.5억의 가격에 판다고 치면은 원금은 5천만 원이 들어갔고 원리금을 1.5억 정도 갚았어요.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제외하고 2,500만 원. 그럼 여기엔 또 부동산 뭐 복비라든지 이것저것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는 게 크지 않다. 차라리 5천만 원 하고 이 투자할 돈으로 야금야금 그 돈으로 복리로 뭐 적금을 놨든지 하면은 이 투자 수익금 5천만 원 뭐 복비나 이런 거 다 뺐습니다. 5천만 투자 수익금 5천만 원보다 오히려 훨씬 더 큰 수익을 거뒀을지도 모른다. 구축이나 이런 것들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을 때는 좋았지만 이슈가 지나가고 나면 찬바람이 불더라. 요거는 오늘 아침에 캡처한 글이고요. 이건 제가 대구 부동산 스터디에서 특별 방송 똑같은 영상을 두 번 못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음, 지난 주말에 다뤘던 내용을 제가 분절해서 올려놨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은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2억 순이익 개꿀맛. 자, 내 돈 자본 1억 5천으로 대출을 내서 2.5억을 대출내서 4억짜리를 샀는데 6억에 팔았다. 그럼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아싸 2억 벌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알고 보면 이렇게 취등록세도 나갈 것이고 부동산 중개 보수라든지 뭐 한 10년 세월 동안 전세도 몇 바퀴 돌리고 하면 도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를 놓는 과정에서도 또 복비가 또 나갈 것이고 마지막에 이게 투자용 물건이라고 말했으니까요. 양도세까지 제외하고 나면 총 경비는 5,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다가 5,500만 원만 들어갔느냐 이자를 6천만 원 정도 갚았어요. 대출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총 1억 2천만 원 정도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은 순이익은 8천만 원 정도예요. 근데 어디 가면 2억 벌었다 이렇게 떠벌려요. 근데 막상 집에 와서 계산기를 뜯어보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10년 세월 동안 투자해서 8천만 원의 수익, 막 전세입자 머리 아픈 사람도 받아보고, 뭐 집수리 어디 고장났다고 전화 오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잖아요. 은행에 가만히 넣어놔도 그 돈을 벌 수도 있는 시절이었을지도 모른다. 7천만 원. 아니면 10년물 국채금리 3%. 이 정도만 넣어놨어도 오히려 더 나은 마음고생 한 개도 안 하고도 얼추 비슷한 수익률을 거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꼭 그것이 정답이 아니더라. 10년 후 4억 집이 6억 되는 것. 자, 지금 투자를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4억짜리 집을 한번 봐보세요. 그게 10억이 된다는 게 가능해 보이시나요? 물론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구는 실거주용으로 샀는데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이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이러면 엄청난 차익을 거둘 수 있어요. 전세를 살았는 사람과 집을 산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 그건 지난 10년 상간에 일어났던 일들이었고 앞으로 다가오는 시절에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 4억짜리 집이 6억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동안 여러분들의 소득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지금 월급에서 1.3배, 1.4배 이렇게 월급이 올라갈 것 같나요? 자기 자본 2억으로 실제 지난 10년간을 봤을 때는 음,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경우가 많았겠지만 짧게는 한 3, 4년 정도를 바라보면은 자기 자본 2억으로 6억짜리 집을 샀다가 집값이 6억짜리 집값이 4억으로 되면서 자기 자본이 빵이 되었던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례는 이야기하지 않고 먼 사례를 가지고 와서 마치 모든 것이 대박이다. 부동산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제가 요 쇼츠도 부산 지역에 올려드렸는데요. 인구가 변해가는 모습. 부산의 인구는 연간 0.7% 정도씩 줄어갑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259만, 2034년 앞으로 10년 안쪽으로 부산의 인구 300만이 무너집니다. 지금 330만 정도거든요. 330만. 330만의 인구가 300만으로 되는데 10년이면 충분한 것 같다.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도 가지고 왔는데요. 제일 뼈아픈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정 공급 물량 타령하면서 매년 적정 공급 물량만큼 공급한다면 아파트 숫자가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물론 요건 별 멸시까지 세부적으로 계산하진 않았습니다. 인구 피라미드 보시겠습니까? 자, 부산 지역 한번 봅시다. 2000년도에 20대의 인구가 남자 기준으로만 볼게요. 여자 비슷한 수라고 보면 되니까요. 3.8만 명이었어요. 10년이 흐르는 동안 남자 인구 3.8만 명 되던 인구가 2.4만 명 정도? 이 인구대가 다시 10년이 흘러서 40대가 되었을 때, 2020년이 되었을 때 보면 이렇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요. 3만 명, 한 2.6만 명. 20대 인구가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40% 정도는 타지로 떠나버립니다. 이게 이미 20년 전부터 진행되어 와서 지금 요 허리층이 짤록해지는 이런 이유들은 그 층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2020년에 20대를 다시 한번 볼까요? 2020년에 20대 지금 2.8만 명 정도 되는 20대 인구가 있습니다. 이 인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해가는지 봅시다. 점점 그 층이 줄어들다가 40대 정도 되었을 때는 2.8만 명 되던 인구도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줄어듭니다. 2만 명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10년이 더 흐르고 나면 이 연령대의 인구는 이렇게 짤록해지를 이 세대가 60대에 2만 명, 18,000명 정도 되는 인구가 첫 시작은 이때는 3.8만 명이었어요. 지금은 1.8만 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나죠. 4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짤록해지는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구 변화 여기 나이대별로 한번 찍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요 차트, 요 영상을 앞뒤로 돌려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은 얼마나 인구가 요걸 제가 쇼츠로 담았었죠. 아파트는 끊임없이 지어대는데 젊은 층의 인구가 얼마나 빨리 빠져나가고 노인과 바다라고 불릴 만큼. 근데 나중에 노인과 바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많은 층보다는 인구가 줄긴 확실히 줄어드는 느낌이 듭니다. 2030 빠져나가는 거 아프다 여전히. 뭐 희한한 사례도 다 있습니다. 중도금 납부 건설사에서 낸다고 했는데 내지도 않고. 아이고 세부 규정을 찾아보면은 또 이렇게 모든 게 이게 소비자한테 대기업보다는 개인들에게 알고 보면 세세한 조항들을 찾아보면 불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남 지역, 창원 지역에는 이런 것들을 안 다뤄드린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뭐 양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울산도 올려보면요. 제가 조회수 한 500 정도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6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나마 이 의리. 예. 어차피 이 영상 올리는 시간은 자료를 조사하고 만드는 시간은 다 같이 많이 걸리는데 안 되니까 쿠팡을 통해서 구매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크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장바구니에 담아뒀다가 결제하기 전에 맞다. 링크 타고 가서 구매를 해야지. 결제를 해야지.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애시당초에 영상이 끝났을 때 제 아래쪽에 요 쿠팡 링크를 한번 클릭해 놓고 지나가시면은 그날 안에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저한테도 혜택이 돌아오니까요. 그 부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의 매도 물량 53,700개. 내일 되면은 수요일이 되면 51,300개에서 52,500개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요. 작년 최고점 53,000에서 5만으로 떨어질 때 누군가는 2021년처럼 떨어지겠구나 물량이 저는 아닐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랬을 때 다시 원래 자리로 회복되어 가는 거죠. 다시 최고치를 쓸어 가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 13,000개 정도 수준으로 요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근래 거래량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매물은 줄지 않는 이상한 현상. 그 현상의 비밀은 그 임대 아파트에 숨어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렸었습니다. 월세 물량도 그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아파트 거래량 118건.
간만에 반가운 소식인가요? 거래가 제법 되었습니다. 118건. 예상치는 110건으로 예상을 하고 바라보는데 아무튼 90건대의 거래량을 보다가 다시 110건대 보니까 반갑다. 요거 지금 그래서 지난달 같은 날과 견주어 봤을 때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12월 거래량은 처참했거든요. 또 사람들이 기대감이 내년에 정책적인 이렇게 규제를 풀어준다든지, 아니 규제를 풀어준다기보다는 지금 혜택을 주는 정책이죠. 혜택을 주는 정책을 넣으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또 선진입하는 움직임, 네, 지난달과 비슷한 흐름인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12월의 거래량은 지난달 대비 한 300건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결말은 뭐 1600건 정도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와, 1월달 사람들이 생각보다 또 빠르게 아파트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거래량도 1600건 가까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선진입에서 이득 보는 경우 잘 없었거든요. 총선 이후에 나몰라 하는데 당장 3, 4개월 반짝하는, 지금 1월 10일이니까 2월, 3월, 4월 지금 총선 석 달 남았네요. 석 달. 석 달을 바라보고 부동산을 투자한다? 10년을 투자해도 아까 앞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10년을 보고 투자했는데도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고 15년을 보고 투자했는데도 남는 장사가 없을 그럴 수도 있는데 3, 4개월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을 한다? 바람직해 보이진 않죠. 실거래 가격 잠깐만 짚어볼게요. W 36억, 72평 36억, 평당 5천만 원, 평당 5천만 원. 해운대 아이파크 평당 3천만 원.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평당 이것도 한 3천만 원.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평당 요것도 거의 3천만 원, 2천만 원. 밑에 8억대 가격도 있으니까요. 평당 한 2,500만 원. 비싼 아파트일수록 평당 가격 확실히 더 높아지는 모습 볼 수 있고요. 2천만 원을 조금 더 넘어가는 모습. 대연자이 24% 정도 빠져 있고요. 동네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이렇게 보시면은 연식들이 좀 최근의 아파트들만 상단에 위치하고 거래가 제법 되고 하단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현상. 서울 뭐 노도강이 처참히 무너진다. 그래서 가서 살펴보면요. 완전 오래되고 완전 소형 평형의 아파트들, 그런 것들만 그 정도 가격에 점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비싼 아파트 가격이 안 떨어지냐? 떨어져요. 강남구 이런 곳들도 거의 거래량이 반토막이 나고 있는 그런 지경이거든요. 아픈 애들만 계속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라, 이거 싼 아파트, 외곽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거 사면은 안 돼. 그거 빨리 정리하고 더 상급지로 갈아타야지. 언론에서는 뭐 40% 폭락 이야기를 내보내지만 그 실상은 빨리 더 비싼 거다. 새로 분양하는 거 새로 사. 이렇게 은근히 세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20% 정도 빠지는 모습, 그 아래쪽으로는 30%씩 빠지는 것도 보이고요. 앞부분 말씀이 길어서 뒷부분은 가격은 자 순간적으로 탁 멈췄다가 지나갈게요. 지금은 돈보, 여러분들은 돈보 사이트를 보고 계십니다. 세부적인 거래 내역들을 다시금 확인하시려면 돈보.donbo, 돈이 보인다, 돈보.co.kr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가격 아랫부분 오늘 거래가 좀 많아서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고요. 가격 3억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한번 보면은 20%씩 빠지는 모습들. 그게 평당 뭐 1,000만 원씩, 여기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들도 수두룩합니다. 제일 이쪽에 평당 막 5천만 원짜리 이런 거 보고 오다가 다시 평당 800만 원. 사람 사는데 뭐 그것은 그겁니다. 좋은 게 좋긴 하겠지만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하면 되지. 남들이 뭐 50, 30억짜리 뭐 40억짜리 아파트 이야기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 건 아니잖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평당 뭐 800만 원. 뭐 그런 것도 많이 있다. 다 사람 살 만한 곳 맞다. 네. 80% 빠지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오피스텔인 내우가 아파트로 분류되나 봅니다. 이런 걸 서울에서 이런 거 평수 좁고 많이 빠지는 이런 거 가지고 와서 하는데, 이것이 부산을 지금 대표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가격 상단 부분은 하락률이 상단 부분은 평균 20%, 중간은 3%, 그 아래 하단은 35에서 40%. 중앙 언론에서는 얘만 가지고 와서 지금 엄청난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부양책을 빨리 내놔라.
그래서 지금 또 거기에 발맞춰서 110 대책이 나와서 근데 이거 비싼 아파트 사라 그러죠. 미분양되는 거 사야 뭐 혜택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부동산 대책에 상당히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은 특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지금 특례 이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110 대책과 무관하게 특례 이전으로 돌아간다.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도 다시 특례 이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양권 거래량 14건, 전세 거래량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중에 상당수는 이 힘입니다. 전세가 한 1000건 거래되는 동안 월세가 한 400건 정도 거래됐거든요. 수많은 전세 중에서는 부영, 신호, 사랑으로 어느 페이지를 넘기건 부영이 꼭 등장합니다. 부산 점포도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전세 거래는 많이 되고 부산 지역이 굉장히 많이 되고 활발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산 신호, 사랑으로 부영 5차 이 거래량 보십시오. 얘가 거래량 굉장히 많이 차지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세 거래가 많이 되지만 매물이 안 빠지는 현상은 요것 때문에 얘들은 시장에 매물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전세가 1000건 거래되는 동안 월세가 400건 거래되면서 이 전월세 비중이 2.47대 1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 높은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근데 역대 이력을 보니까 계속 그래 왔네. 롯데 임대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2년 만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산의 전세가 열세가 인기가 없어지고 전세가 인기가 많아져서 이 비율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2천. 작년 말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고요. 이것도 특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더라. 짧은 반등을 보고 들어갔을 때, 짧은 반등을 들어갔을 때, 2022년 대선 이후에 짧은 반등을 보고 들어갔을 때, 기다림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죠. 그리고 정책적으로 뭔가 풀어야 될 난제들이 있는데, 마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자. 네, 시장 감사합니다.